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투자 마인드 G2입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노후에 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해 봤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 50% 이상이 40, 50대이기 때문이죠. 가장 왕성하게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하는 동시에 은퇴라는 두 글자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는 나이죠. 그렇기에 대부분이 노후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노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봤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넘어갈 만한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진지한 태도로 고민하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씩 세워야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노후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은 매우 냉정하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너가 뭘 안다고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고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 역시 구체적인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30대 초반 이른 나이에 회사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와 여러 일에 도전하다 보니 불안정한 삶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의 신인류가 몰려온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균 수명 83세를 맞이하며 초고령 신인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을 통해 이시영 박사님은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최후의 10년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님이 말하는 중년을 위한 조언을 바탕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올인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신적인 면에서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올인한다면 안정된 노후 준비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비로 사용되는 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평균 자녀 교육비는 소득의 약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라 생각보다 적어 보인다고요? OECD 국가 중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평균 자녀 교육비는 약 3% 내외라고 하니 15%는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선진국들의 평균 임금 자체가 높아 3%라고 해도 절대 금액은 높은 편이겠죠. 하지만 임금의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비가 약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교육비가 높아질수록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진정 누굴 위한 일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디 교육비 뿐일까요? 절대 아니죠. 교육비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이죠. 유독 우리나라에서 강한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결혼 문화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허례허식 문화가 합쳐져 결혼하는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값진 것들이 많을 겁니다. 더욱이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도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해주려는 마음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도움은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식의 삶 역시 힘들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중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용. 사전적 의미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도 아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과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만 보기에 이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식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해 줄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 말자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는 분명 안정적인 것이 사실이죠. 나의 많은 시간을 가져가지만 그 대가로 받은 급여는 우리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일을 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죠. 이렇게 생각하면 회사란 존재는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느 세대건 지나치게 회사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치면 은퇴 후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체성을 잃게 될까요? 먼저 관계의 정체성이 약해지죠. 젊은 시절을 회사에서만 집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관계는 평생을 이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일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몸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업무 시간은 물론이고 소위 라인이라 불리는 회사 내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음주와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수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는 이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회사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건강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의 가장 기본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회사 업무 이외에는 세탁기 하나도 돌리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나이자 내가 곧 회사인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은퇴를 하면 뭐가 남을까요? 이건 사람에 따라,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우 5년 남짓한 회사 생활을 끝내고 나왔을 때 남는 것은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회사 업무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이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이라도 회사 업무 이외에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율 1위 국가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오명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금융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융지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경제나 금융에 대해 관심이 부족해요. 그저 돈을 쉽고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만 가득하죠. 주위에서 주식으로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만 듣고 잘 알지도 모른 채 무작정 투자를 해버립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맞바꾼 돈으로 말이죠. 오늘도 TV나 유튜브를 통해 금융 관련 사기 피해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간 모아둔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죠. 나에게만 특별히 찾아오는 기회란 없어요. 기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녀에게 올인하거나 집착하지 말기, 회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 말기, 마지막으로 묻지마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기 였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핵심은 관계, 경제력, 건강 이 3가지 단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 버리고 나의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분명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은 분명 자신의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